911입니다. 어디에 응급 상황이 있나요? 제 손자가 여기서 자기 아빠를 쐈어요. 손자가 아드님을 쐈다고 하셨나요? 네. 네. 여기로 누군가 좀 보내주시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자 위치 아세요? 아니요, 그런 저쪽으로 달려가서 엄마랑 같이 차에 탔어요. 손자가 아드님을 쐈어요. 아들은 위층에 있어요.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오후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아파트에 출동합니다. 신고자는 10대 소년, 이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쐈다고 알렸습니다. 111 여기에 킹슨 8호입니다. 여기 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로 진입했습니다. 길을 건너세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총격범이 도망쳤나요? 도망친 사람은 어디에 있죠? 그는 어디에 있죠? 위에 신발이 없나요? 10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걸 계속 먹으려면 더 많이 달려야 해요. 아니면 재미없죠. 아들인가요? 그게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들이에요. 10일. 애킨슨, 우리 아니에요. 의료진과 우리요. 미안해요. 심폐소생술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나요? 현장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머니예요. 여기 잡으세요. 집에 다른 사람 있나요? 아파트 이상 없어요? 아파트 이상 없습니다. 미안해요. 혹시 저랑 같이 가실까봐요, 로널드. 여기저기 탐티가 많아요. 아마 30개 정도 될 거예요. 40개요. 누구 좀 데려올 수 있어요? 총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총이 있어요. 여기서 총을 할 수 있어요. 안에서 경찰은 47세의 코리 윌리엄스 시니어가 여러 군데 총상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곧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목격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집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란 애트킨슨. 애킨슨. 첫 번째 목격자는 어디 있습니까? 11 여기는 애킨슨입니다. 아래층에 있던 할아버지, 그분이 방금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방금 소식을 들었다고요? 여기서만 최소한 탄피 10개는 될 겁니다. 네, 여기저기 타만이 흩어져 있어요. 제가 들고 갈까요? 뭔가 들리시나요? 방문을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방금 그녀가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웃분을 아시나요? 코리요? 코리 윌리엄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의 아버지예요. 10일. 애트킨슨입니다. 그의 아들을 아시나요? 아니요. 맙소사. 주연장. 알겠어요. 11번은 애킨슨입니다. 11번 알겠어요?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를 18세 코리 윌리엄스 주니어, 즉 피해자의 아들로 확인합니다. 그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뼈발에 총살했습니다. 아직 몇 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가슴에 9발을 맞았고 왼팔에도 2-3발을 더 맞았습니다. 두세 발입니다. 골반입니다. 여기는 애킨슨입니다. 저는 그녀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여기 사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말로는 아들과 엄마가 방금 쫓겨났대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짐을 들고 나갔어요. 그 소년이요?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가섯에서 6명 정도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오, 그거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손자가 자기가 그를 쐈다고 했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며 용의자가 어머니와 형제 자매와 함께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은 스미스 웨슨입니다. 네, ALS가 장착된 799입니다. 경찰은 시신 근처에서 경찰 보고서에 9mm 반자동 권총으로 기재된 총기를 발견합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아파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11개의 탄피도 기록합니다. 잠시 후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이 수상한 문서 몇 개를 발견합니다.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흥미롭네요. 그는 어머니가 집을 잃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것 같아요. 빨리. 신속 긴급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 아마도. 이걸 나중을 위해 기억해도 그 다음 약 2시간이 지나서 용의자가 다른 가족의 아파트에서 추적되어 미국 연방보안관들과 맞닥뜨립니다. 바리 윌리엄스, 미러키 경찰입니다. 문을 여세요. 고리, 문을 여세요. 문 안 내면 두숴버릴 거야. 열려 있어. 지금 열어. 제가 뭐라는 거야? 저 사람 말은 안 들려. 뒷문으로 뛰어가든가 뭐라도 해. 손 보여. 고리 나와. 고리 나와. 올라와. 아기는 이미 안에 있습니다, 선생님. 올라와. 알겠어요, 코리. 아기는 준비됐고 모두 여기 앉아 있어. 다 같이 갈 거야. 경찰은 여기에서 보이는 용의자를 코리 D. 윌리엄스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입니다. 12번은 에킨스입니다. 1111 에킨슨입니다. 다음으로 코리 주니어는 경찰서로 호송되어 형사들이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11번가와 헨킨슨 근처에 있는 그 건물에는 누가 살고 있지? 그건 제 아버지요. 그리고 잠깐은 제 여동생들도요. 직접 거기서 머물렀나요? 잠깐 동안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어떤 기간이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정도요.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게 1년, 2년, 3년 전 중 언제였는지 아세요? 한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그곳을 떠나셨나요? 네, 그가 저를 내쫓았어요. 알겠어요. 네, 맞아요. 코리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총격 2주 전에 그를 아파트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몇 주 전에 쫓겨났다고 하셨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시키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뭘 시켰는지 기억나세요? 그분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분이 그날 밤 저를 내쫓았어요. 그분이 어머니께 뭐라고 전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어제 왜 거기 가셨던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경찰 동행을 구하시려 했지만 먼저 직접 그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그분들을 직접 잡으셨죠. 그분들이 어머니에게 직접 데려오라고 했고 거부하면 그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밖에 나가 다시 전화해 경찰 동행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데려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나 말고 너랑 나머지 아이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코리와 그의 어머니는 양육권 문제로 인해 형제 자매들을 데리러 아파트에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형사들은 총격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현관문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도록 초인종을 눌렀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거기 내 아버지도 거기 계셨니? 아니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던 거네?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에 너희가 그곳에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
5분에서 10분, 어쩌면 20분 정도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네. 그가 다시 앞문으로 들어왔어. 나는 내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 내 컴퓨터랑 옷 같은 걸 아버지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지. 그가 들어오자 나는 언쟁을 시작했어. 내가 끼어들어 그한테 그냥 말했어. 움직이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가 나를 만지기 시작했어. 내 말은 바로 여기에서. 그는 나를 이리저리 밀쳤어. 그리고 이때 그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가 너에게 어떤 말을 했니? 잘 기억 안 나지만 그가 나에게 욕한 건 확실해. 나한테 예의가 있다고 말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 그 사람들은 바로 거기 있었어. 내 옆에 있었지. 그들은 그의 손을 내 옷깃에서 떼어내려고 했어. 그럼 모두가 거실에 있었던 거야? 응. 네가 이리저리 휘둘렸다고 했잖아. 그게 어떤 시기였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한 손으로, 그러니까 나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식이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리고 그가 나를 식당 쪽으로, 그러니까 부엌 식탁 쪽으로 돌려. 그리고 그가 나를 그쪽으로 데려갔다. 이게 정말 힘든 거 알아. 나는 내 입장이 되어볼 수 없어. 그가 나를 테이블 쪽으로 휙 데려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총이 있어. 그래, 내가 그걸 집어서 그를 쏴. 코리 씨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쏜 것을 인정하지만 형사들은 더 많은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떠났어요. 내 형제들도 같이 갔나요? 차까지 같이 갔나요? 네. 그 일 벌어지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알겠습니다. 운전자 기억나세요? 어머니요. 네. 당신이 총을 쏜 다음에 아버지가 뭐 하셨나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넘어지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총을 다 쐈을 때 그게 비어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마도요. 이제 형사들은 코리 주니어에게 그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쐈는지 기억해 볼 수 있겠어요? 5번보다 많았나요? 아니면 적었나요? 세상에. 10번보다 많았나요? 아니면 적었나요? 5번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5번에서 10번 사이군요. 알겠어요. 10번 넘었나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넘어지셨을 때 기억에 따르면 그때도 계속 총을 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가 넘어졌을 때쯤에 이미 끝났어. 알겠어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그가 있었던 범죄 현장에는 그의 몸 주변에 탄피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제가 앞으로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부검 결과 그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미리 그 부분을 파악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는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 알아요. 여러 말씀 드렸지만 코리 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2급 무모치사와 위험한 무기 사용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어서 형사지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녀는 그를 사건 현장에서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가 당신 서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당신이 그에게 동기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게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거기로 올라간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정말 거기로 가야겠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을 너무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화로 제 서명을 위조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원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해놓고 공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용의자의 어머니는 주 정부로부터 전 남편이 양육권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아파트에 처음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는 동안 아버지와 잠시 머물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러 갈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니 저를 위협하면서 양육권 서류 같은 걸 하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왜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좀 봐주는 것뿐이에요. 그 서류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하는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그 서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제대로 읽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뭔지 설명도 안 했어요. 제 생각엔 제 모든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넘기는 서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그 사람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아이들을 맡아줬으면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코리와 아이가 몇 명인가요? 저희는 함께 6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중 2명은 코리의 아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해해요.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도요. 이건 신뢰 문제예요. 당신은 그와 대화한 적 없었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말했듯이 제가 문을 나설 때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문을 나설 때 그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도로 나가던 중에 총소리를 들었고 뒤돌아보니 윌리엄스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위조된 서명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옷을 입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코리에게 연락했어요. 얘들아 옷 입어. 나 거기 가서 애기들을 데려오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너무 심하게 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너희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신사답게 행동하고 네 아들과 대화하라고요. 코리 주니어. 그에게 혹시 나랑 아래로 내려와 줄래? 안전을 위해서야. 내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해. 라고 물었어. 법원에서 그 전화를 받은 후에 저는 비긴급 경찰 번호로 전화해서 경찰 동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직접 내려가서 시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 있어야 했고 먼저 시도해보고 그가 아이들을 주지 않으면 차로 돌아가 다시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 에스코트 해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어요. 혹시 몰라 안전을 위해 아들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와 코리 사이에 가정폭력 이력이 있어 혹시 그가 무슨 행동을 할까 걱정됐어요. 지금 녹음 중인가요? 네, 혹시 그가 저에게 손을 대려고 할까 봐서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챙기고 있을 때 그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그가 당신이 거기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에게는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했지만 그는 안 된다고 하며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려 했어요. 그래서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라고 했어요. 그건 그냥 당신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하고 서명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라는 거 나도 알아요. 그건 정식 서류도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가 계속 너 아직도 안 갈 거지? 안 갈 거잖아. 안 나갈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나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는 제 차로 걸어가려고 했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가자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차로 걸어가서 경찰 동행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나요? 아니요, 결정적인 계기는 저랑 코리 시니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코리 주니어가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끼어들었어요. 비켜주세요, 우리 좀 가게 해주세요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계기가 돼서 그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몸싸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말리려고 2번이나 끼어들어야 했어요. 그들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알겠죠? 네. 언쟁이 벌어질 때 아파트에 누가 있었나요? 모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어린 아이들은 복도로 나가게 했어요. 모두가 누구죠?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와 제 8명의 아이들 그리고 코리 시니어예요. 복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빵빵빵빵빵. 아프진 않았고 저는 다시 돌아섰어요.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제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넌 어떻게 아빠가 있어? 이제 형사들은 용의자의 어머니를 원래 진술과 맞지 않는 정보가 있다며 추궁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였죠? 그날 총 든 사람요? 저는 총을 본 적 없어요. 그들이 총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코리 주니어나 시니어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가 전부예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가 아마 코리가 총을 집었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도 총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총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씨가 어떻게 총에 맞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그는 여러 번 총에 맞았던 거 아셨나요? 네, 제가 복도에 있었을 때 총성이 다 들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달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소리를 듣고 다시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죠.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쳤어요. 코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뭐 한 거야?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아파트에 들어갔나요? 당신 쪽이었나요? 네, 제가 먼저 다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뭘 했나요?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지금은 모든 게 그냥 너무 희미해요. 여기서 더 솔직해져야 해요. 그래요,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가요. 당신이 총을 전혀 못 봤다는 건 그건 사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총을 못 봤어요. 그가 총을 셔츠 밑에 숨겼는지 던졌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총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못 봤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거기 먼저 있었으면 당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을 거예요. 에덴이 우리에게 그가 그것을 가졌을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보다 먼저라면 알겠죠? 그러면 그는 당신을 따라 들어온 거네요. 맞죠? 그는 분명히 코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총을 들고 여전히 코리를 겨누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커트. 이게 제가 본 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본 총이에요. 이 2자루의 총은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어디서 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노트에 있어요. 이건 애킨슨입니다. 111. 그리고 그건 어디서 봤어요? 이건 제가 코리의 손에서 본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거예요. 있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게 제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엉망이었고 저는 정신을 잃었거든요. 총소리는 들었지만 총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게 제가 실제로 본 총이에요. 저도 여기서 저를 대변해줄 사람을 둘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중범죄자를 도운 혐의로 여기 있는 거군요. 저는 누구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한 적 없는 것 같네요. 결국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죠. 그냥 알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갔어요. 스키도 있었고요. 저는 코리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도망자를 도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코리는 나중에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이고 위험한 무기나 폭발물을 부주의하게 다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리는 처음에 주 교정시설에서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사는 형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 팀이 수년간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했습니다. Law and Crime Bodycam 최신 소식 쉽게 받으려면 구독하세요.